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좋은 도서로 찾아왔습니다. 세로토닌 전도사이신 이시형 박사님의 저서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입니다. 이시형 박사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 그리고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이자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 한국의미치료학회 회장, 유튜브 이시형 TV 운영,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정신과 신경정신과학 박사후 과정 PDF를 밟았으며 이스턴 주립병원 청소년 과장, 경북의대, 서울의대 외래, 성균관의대 교수, 강북 삼성병원 원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75세의 나이에 자연치유센터 힐리언스 섬마을을, 2009년에는 세로토닌 문화원을 건립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 저술,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른답게 삽시다,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 세로토닌하라, 배짱으로 삽시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등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조절력이다. 세로토닌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 전반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뇌가 극단으로 가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평상심을 유지하고 뇌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세로토닌의 이런 균형 잡기, 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뇌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이상적으로 세로토닌 기능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뇌는 워낙 그 기능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균형 기능이 한결같을 순 없다. 이유가 어디 있든 이런 불균형 상태가 생기면 이를 교정하는 게 세로토닌 테라피이다. 다른 정신 기능도 그러하지만 특히 세로토닌의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가지만을 교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뇌 전체의 기능을 펼쳐놓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이때 인지적 요법은 물론이고 행동요법을 위시해서 뇌 기능 전반에 걸쳐 다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세로토닌의 기능. 세로토닌은 뇌 속에서 분비되는 50여 종이 넘는 정보전달 물질 중 하나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엔 반드시 일정한 리듬으로 일정량이 만들어지고 이를 방출함으로써 뇌 전체에 지령이 전달된다. 이 활동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이 물질은 모든 동물에게도 존재한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부위에는 보행, 호흡, 저작 등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운동을 담당하는 중추가 있어서 세로토닌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서 본능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다. 세로토닌은 다른 뇌내 물질과 달리 태양빛의 자극과 단순 리듬의 반복으로 그 분비량이 증가한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세로토닌 연구도 다양해지면서 최근 연구에서는 초창기 알려진 세로토닌 기능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은 대체로 하루 24시간의 주기에 맞춰 운행되고 있다. 인간도 수면과 각성, 식사시간 등을 알리는 체내시계 덕분에 체온이나 호르몬 등이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기능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 리듬이 하루 24시간인데 비해 체내시계는 25시간 전후이다. 따라서 체내시계대로 생활하다간 하루 1시간씩 느려지게 된다. 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태양광 자극에 따라 그 차이를 조절해준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을 가면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도 자연 리듬과 체내 리듬에 하루 1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차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운동 부족인데 체내 시계를 난조에 빠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야간 근무, 24시간 편의점 등은 생활 리듬을 깨트리는 원흉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쌓이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인간 뇌는
약 15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로토닌 신경은 불과 수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 수적으로는 적지만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건 뇌에 분포되어 있어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전 뇌에 지령을 하달하여 전체적으로 통합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신경이 수만 개의 신경세포를 상대하기 때문에 섬세한 정보 전달은 무리이며 전체적인 균형과 조율을 하는 데 그친다. 세로토닌 신경이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나 몸은 균형을 잃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상쾌한 기분이다. 의욕적이고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런 기분일 때 세로토닌이 이상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기 전에 불을 끄고 어둡게 하면 세로토닌은 억제된다. 아침이 되어 창밖에 태양이 뜨고 햇빛이 들어오면 광자극이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는 서서히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눈이 떠지고 망막으로부터 직접 태양광 자극을 받음으로써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되어 몸이 일어날 운동을 준비한다. 그에 따라 머리도 사고하고 주의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때 세로토닌은 자율신경을 조절, 휴식 상태의 부교감을 활동 상태의 교감으로 전환한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시동이 걸리고 예열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엔진이 따뜻해지고 출동할 준비를 한다. 그리하여 부드럽게 낮 동안의 활동 상태로 옮겨간다. 세로토닌 신경은 뇌 전체의 자극, 조화, 균형을 조절하지만 특히 인간 뇌인 심피질의 작용이 특이하다. 한마디로 세로토닌 신경은 대뇌 피질의 기능을 살짝 억제하면서도 아주 산뜻한 각성 상태로 만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억제와 각성을 동시에 한다는 게 잘 안 믿기겠지만 이게 심피질에서의 세로토닌의 특이한 기능이다. 우선 세로토닌 신경은 언어와 지능을 담당하는 대뇌, 심피질의 활동을 적절하게 억제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주의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걸 냉철한 각성 상태라 부른다. 스님들이 말하는 성성적적의 경지다. 깨어있으나 심피질의 잔잔한 걱정거리와 스트레스 등을 살짝 억제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럴 땐 공부도 잘 되기 때문에 일명 공부 호르몬이란 별명도 있다. 우리 몸의 팔다리에 분포된 체신경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생명과 직결되는 자율신경은 우리 명령대로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리듬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활동할 때는 교감이, 휴식, 수면 때는 부교감이 교대로 우위가 된다. 활동 시에는 교감 대 부교감 신경이 65대 35 정도로 균형 잡힌 상태이지만 바쁜 한국인은 교감이 훨씬 높아져 80대 20까지도 된다. 이런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이며 오래가면 여러가지 생활습관병이 생긴다. 자율신경 조율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게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 신경을 강화하면 자율신경의 조절 균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면 통증이다. 통증을 덜어주고 잘 견디게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이 튼튼하면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이 되어 통증 조절은 물론이고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 피로가 쌓이는 일이 있을 때 이를 경감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픔도 덜하다. 연애할 때는 배고픔도 추위도 모른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구조도 세로토닌, 신경이 튼튼하면 한결 견뎌내기가 쉬워진다. 우리는 무거운 중력을 견디며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자세가 반듯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세로토닌이 항중력근에 작용하여 잘 떠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로토닌, 신경이 약하면 입은 바보처럼 벌어져 있고 등은 고양이처럼 된다. 그런가 하면 얼굴에 표정이 없다. 세로토닌 신경이 약하면 우울증 환자나 노인처럼 된다. 세로토닌이 풍부하면 웃을 때 입가가 올라가고 눈가, 얼굴 전체가 생기발랄하다. 일명 미인 호르몬이라 이름 붙여진 배경이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세로토닌, 신경이 활발하면 우리 마음과 몸이 젊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운동에도 자세가 반듯하고 과격한 근육통도 없이 기분 좋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싫을 때까지 억지로 하지는 않는 게 좋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새삼 설명이 필요 없다. 운동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젊어진다. 운동 후에 사뿐하고 상쾌한 기분. 사실 운동은 뇌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로토닌 신경 강화, 꾸준한 운동은 인지증 예방에도 큰 몫을 한다. 지금은 장수가 문제가 아니다. 건강 수명이 길어야 한다. 그리고 행복해야 한다. 이게 세로토닌 강화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다. 세로토닌은 아픈 통각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가 아파 누워있을 때라도 연인이 꽃을 들고 위문을 오면 한결 통증이 약해진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픔이 더하다. 이처럼 통각은 우리 기분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심한 정도가 아주 달라진다. 평소에도 조금만 아파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통각을 못 견뎌 한다. 이 모두가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각만 심한 게 아니라 우울증도 심해진다. 같은 수술을 받고도 진통제가 더 필요한 사람은 대체로 기분이 저조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다. 강조하지만 세로토닌 기능에서 제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조절력이다. 노르아드레날린의 환한 공격성을 조절하는 것도 세로토닌이다. 도파민, 엔도르핀 등으로 너무 흥분한 상태를 가라앉혀 평상심을 유지하게 시켜준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상심을 유지할 때 공부도 잘 된다. 세로토닌의 공부 호르몬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다. 잘 씹어 먹으면 뇌간의 세로토닌을 직접 자극하여 식욕이 조절된다. 비만한 사람은 예외 없이 밥 먹는 속도가 빠르다. 다이어트 제1조가 잘 씹어 천천히 먹으라는 것이다. 수면 조절, 강박성을 조절하여 정신 건강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세로토닌의 가장 큰 공헌이라면 뭐니 해도 조절력이다. 가끔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형 사건들, 보복운전, 묻지마 살인, 우발적 방화 사건 등은 모두가 세로토닌 부족으로 조절력이 발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세로토닌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우리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면역력이다. 면역은 장에서 70%, 뇌에서 30% 만들어진다. 시상하부에는 생명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구들이 모여 있다. 특히 1. 정신계 2. 신경계 3. 호르몬 대사계 4. 면역계 이상 4기구의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뇌의 기구들이 협동 기능하기 위해선 장이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전구 물질을 만들어 뇌로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장과 뇌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를 장뇌상관이라 부른다. 장도 뇌도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세로토닌이 풍부해지고 면역력 증강에 절대적이다. 이상 세로토닌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노라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도 안정을 되찾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참으로 고맙고 중요한 물질이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려면 세로토닌은 자연 상태에선 넘치는 법이 없다. 문제는 부족한 데서 온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를 쓰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결핍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환자들이 정신과를 찾지도 않거니와 와도 처방대로 잘 따르지 않는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하면 가벼운 부작용도 있다. 목이 마르고 손발이 떨리고 여자는 체중이 늘 수도 있고 남자는 정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일단 복용을 시작하면 9개월간 복용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견뎌내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한국 환자들은 제멋대로 하는 기질이 있어서 약물 치료가 쉽지 않다.
우울증이 감기만큼 흔하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울증은 지금 세계를 석권하는 질병 중 하나로서 3억 5천만의 환자가 앓고 있다. WHO 추계에 의하면 2020년부터 우울증 의료비가 심장질환 의료비를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30년도 전에 SSRI가 개발되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사용되었으며 증상의 호전 및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2005년 항우울제가 미국에서 처방된 약의 1위로 올라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우울약만으로 우울증은 낫지 않는다. 세로토닌은 워낙 귀한 물질이어서 시냅스 소포에서 터져나와 두 세포 간에 유리될 때 이를 다시 재흡수하여 원래의 신경세포로 돌려보낸다. 세로토닌 부족으로 우울증이 발병했으니 이를 많이 분비하여 다음 신경으로 보내야 하는데 세포 간에 유리된 세로토닌을 다시 재흡수하여 돌려보내면 다음 신경으로 전달될 세로토닌의 양이 적어진다. SSRI는 이때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세포 간 세로토닌이 많이 존재하도록 돕는다. 그래야 다음 신경 후신경으로 전달되는 세로토닌 양을 많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전이 잘 발휘되면 우울증에 일시적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근본적 치료는 될 수 없다. SSRI는 뇌내 세로토닌을 증량하는 게 아니고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는 최저한의 작용밖에 하지 않는다.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자, 근본 원인을 개선하자, 약 복용 없이 치료하자는 등의 근본 대책은 없다. 임상 정신과 의사로서 슬프기도 하다. 천문학적 치료비를 쓰면서 어찌 이럴 수가. 일상생활을 통한 자연적인 방법.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규칙적인 식사는 대단히 중요한 세로토닌 기법이다. 일상적인 식사는 포도당,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비타민 B6 등 세로토닌 원료가 되는 물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챙겨 먹어야 할 것 없이 일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단,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침보다 강력한 소화제는 없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저작 운동이 바로 위에 있는 봉선액을 자극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것이 식욕을 조절한다. 천천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먹는 것이 세로토닌 식사이며 부교감 우위의 즐거운 식탁이다. 한 입에 30회 씹으면 뇌간의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하여 세로토닌이 분비돼 식욕 조절을 한다. 부교감 우위가 되면서 식탁이 밝은 분위기로 변한다. 한 끼에 30분 걸려 먹기를 권한다. TV, 신문, 인터넷 등을 보면서 하는 식사는 자칫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으므로 하면서 하는 식사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하루 한 끼 등 극단적인 식사 제한법도 있지만 당신이 뇌를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당을 공급해야 한다. 뇌에는 당분 저장 창고가 없으므로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뇌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3대 자극은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상생활만으로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얻지 못한다. 햇빛을 받으며 하루에 20분 산책한다. 구름이 낀 날, 비가 오는 날에 기분이 침울한 것은 각성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선 겨울철 햇빛이 특히 귀에서 이른 봄날의 소위 계절성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젊은 여성층들이 자외선 공포로 인한 태양광 부족으로 세대를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하루 한두 시간 정도 간접 광선 아래서 생활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습관은 우리 조상의 세로토닌 증가법이다. 신선한 아침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산책하라. 음이온이 지구 표면에 가득할 때, 그리고 어느 때보다 공기가 맑을 때 산책하면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 여자들은 특히 비타민 D,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 밝고 건강한 심신을 만들 수 있다. 리듬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이든 좋다. 단, 실증이 나도록 과한 운동은 금물이다. 기분 좋게 해야 한다. 특히 율동적인 운동이 세로토닌 생성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 신경이 봉선에게 있고 그 주위에 생명 활동과 직결되는 중추가 많다. 먹는 것, 저작 운동, 호흡 운동, 걷는 것 생명과 직결되는 운동이 뇌간에 집중되어 있다. 어떤 운동이든 리듬감을 살리면 모두가 훌륭한 세로토닌 활성 기법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큰 노력 없이 절로 되는 운동이 있다. 바로 걷는 것이다. 걷는 것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인 운동이다. 식당에 가든 수렵을 하든 일단 걸어야 한다. 세로토닌 강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걸음은 뒤에 나올 세로토닌 워킹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깅하듯 하되 걷는 스피드로 하는 조깅 자깅 워킹도 효과적인 세로토닌 운동이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빨래, 다리미질, 농사일 등이 모두 리드미컬한 운동이 되어 세로토닌 분출을 도와 힐링이 잘 되었던 덕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생활을 돌아보라. 세로토닌 결핍 진단이 절로 된다. 스킨십, 그루밍 아기를 안고 수유하는 엄마를 보라. 그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에 겨운 얼굴은 없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포옹, 악수, 어깨동무,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식사, 수다 등 모두가 인간의 군집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행위다. 우리는 이럴 때 세로토닌의 세례를 받게 된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독신이 많아서 걱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산다. 군집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살까지 하게 된다. 세상에 나 혼자이다. 누구도 필요 없다. 가족도 친구도 하느님도 필요 없을 때 인간은 이런 절박한 순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현대 사회가 불행히 혼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한다. 감사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 마음은 그지없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온몸의 은혜로움이 넘친다. 감사하는 동안은 우리 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감사하면 물 분자가 정화되어 정육각형의 아름답고 깨끗한 물로 변한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어 각 세포 또한 70%가 물로 되어 있다. 물이 변한다는 건 우리 몸의 기본 구조가 근본적으로 정화된다는 뜻이다. 같은 물컵의 한쪽은 감사, 다른 쪽은 바보라고 써붙였다. 감사 쪽은 물 분자가 완전한 정육각형의 맑은 물로, 바보 쪽은 흐릿하고 더러운 물로 바뀌었다. 밝은 미소, 고운 말씨를 사용한다. 기분이 나쁠 때는 누구나 우거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런 얼굴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주위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공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건 독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때 의식적으로 살짝 미소를 짓도록 해보자. 입 양쪽 끝을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아주 달라진다. 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순간 밝은 모드로 바뀐다. 이걸 심신의 양방향성이라 부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연쇄 반응은 말씨다. 기분이 나쁘거나 성이 나면 말씨가 거칠어진다. 이때 가벼운 미소를 짓기만 하면 이런 공격적 회로가 사라지고 얌전한 회로가 새로 생겨난다. 말씨도 한결 고와진다. 우리 뇌는 주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때문에 주어가 누구든 나쁜 말을 들으면 즉각 상응하는 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아예 나쁜 말은 떠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만 해도 안 된다. 밝은 인사, 밝은 미소, 고운 말씨는 당신 인격의 척도다. 호흡도 고와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려 한결 편하게 된다.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에서 전형적인 세로토닌 상태가 된다. 멜라토닌 생성 세로토닌을 원료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생성된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멜라토닌을 분비함으로써 잠이 잘 온다.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시 세로토닌 생성으로 멜라토닌을 얻으려는 기법이다. 이상 대표적인 세로토닌 활성 기법을 적었지만 세로토닌의 기능을 알고 나면 그 활성 기법은 우리 생활 중에 절로 습득하게 된다.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쉬는 시간도 우리 심신은 그지없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일, 명상, 각자 뇌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봉사활동.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모든 일은 세로토닌 활성 기법이 된다. 세로토닌과 운동. 걷자 워킹 치매에 걸리고 싶은 사람에게 낭보가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생활을 그대로만 계속하면 치매는 따놓은 당상이다. 물론 여기서 당신이란 지금 한국인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치매가 노인이 되면 온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치매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함께 뇌를 자극하지 않는 게으른 생활에서 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로토닌을 중심으로 뇌 활성 기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단연 워킹이다. 걷기는 생명 운동 중추인 간뇌를 자극함으로써 리듬감 있는 운동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리듬감과 강도가 적당해서 뇌를 자극하는데 가장 적절한 운동인 걷기는 치매 예방에도 최고다. 걷기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책상에 앉아 문제가 안 풀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끙끙대고 앉아있진 않을 것이다. 일어나서 방안을 혹은 뜰을 서성인다. 절로 그렇게 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유명한 사상가와 철학가들이 산책을 즐겼던 이유를 아는가? 워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로토닌의 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진다. 처방은 지금이라도 약화된 세로토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처방이 현대인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해답은 평소 생활을 세로토닌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워킹이다. 혼자도 좋고 여럿이 함께해도 좋다. 문제의 스트레스 회로가 완전히 해체된다. 워킹보다 좋은 스트레스 해소제는 별로 없다. 온몸의 기운이 넘쳐나고 의욕적으로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장기간 계속될 때는 문제다. 뇌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작동하여 과하게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작심삼일, 오래가지 못한다. 방어 호르몬이 바닥났는데도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면 소위 완전 연소 증후군에 빠진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처방은 워킹이다. 이태리,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저녁 식사 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시내를 천천히 걷는 습관이 있다. 이를 파세자타라 부르는데 미드나잇 블루라 부르는 아름다운 저녁 하늘 아래 그런 그룹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리고 주차는 멀리. 문까지 100m는 걸어야 차 안에 갇혀있던 하지 우열이 풀린다. 5분만 걸어도 행복해진다. 믿기지 않겠지만 단 5분만 걸어도 행복해진다. 이것은 실증된 뇌과학적 결론이다. 아침이면 더욱 좋고 점심시간도 괜찮다. 딱 5분만 걸어라. 태양, 하늘, 바람, 나뭇잎을 보고 느끼면 순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아, 참 좋다. 상쾌하다. 세포의 외침이 들린다. 설마, 그럴 리가.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당신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딱하게도 내가 이 책을 쓰는 건 그래서다. 딱 5분이다. 정말 기분이 사뿐하고 행복해진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냥 걸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푸른 하늘, 눈부신 태양, 나뭇잎의 흔들림, 매미 소리 참 좋다. 이 말이 절로 나온다. 걸음이 상쾌하다. 하늘을 날 것 같다. 사뿐히 대지를 걷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경쾌하다. 고맙다. 이렇게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수록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고맙다. 자연스레 리듬을 타고 걷게 된다. 호흡도 자연스럽다. 이 순간 대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선 대뇌 피질의 기능이 살짝 억제된다. 온갖 고민이나 갈등, 시기, 질투, 화아, 스트레스가 잠시 가신다. 조금 전 상사한테 혼난 일, 자존심 상한 일까지 잠시 잊혀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겠지만 생각해보라. 대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에 온 신경과 온 세포가 상쾌한 느낌으로 가득한데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날 리 있겠는가? 명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 보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런 상태로 걸으면 명상의 경지와 별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순간 뇌신경세포의 소포에서 세로토닌이 터져 나온다. 걷기만 해도 이 귀중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어느 정도 상쾌한 기분이 되지만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가다듬어 걸으면 정말 행복을 느낄 만큼 기분이 더욱 상쾌해진다. 이게 실증된 뇌과학의 결론이다. 5분의 걸음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선 걷기 위해선 일상의 공간을 떠나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생긴다. 일단 하는 일을 접고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가신다. 이게 기분 전환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침침한 방에서 나오면 밝은 태양빛이 직접 망막을 자극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웅크린 자세가 걸을 때는 반듯해진다. 이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거기다 바람과 하늘을 느끼면 감정뇌인 대뇌변연계의 편도체가 자극되어 쾌적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활력이 넘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5분만 걸어라. 행복해진다. 도서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낭독해드렸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결핍이 느껴질 때면, 우울감이 엄습해 올 때면 위에서 서술한 대로 따라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하니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세로토닌을 통해 늘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